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살은 꿈꾸는 따복TV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지 2년이나 되었어요. 이 때문에 실업이나 실직한 분들이 많아서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출액이 역대 최대일 정도였죠. 여기에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급성 빈곤층 또한 크게 늘고 있어요. 정부는 이러한 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3일 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여기에 지원 금액도 올라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밖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에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누구에게 얼마 지원해 주는지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집에 불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하면 119에 전화하는데요.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119가 아닌 129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어떤 걸 위기 상황으로 보는지가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이 기준이 넓어요. 사업이 잘 안 돼도 긴급, 이혼해도 긴급, 실직해도 긴급, 아파도 긴급, 사고 나도 긴급, 월세가 밀려도 긴급, 생계 유지가 곤란해도 긴급, 수급자에서 탈락해도 긴급이에요. 또 긴급 상황은 아니지만 원래부터 어려웠던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위기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은 아닌데요. 그래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는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게 긴급인지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긴급이란 기준이 완전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우선 긴급복지를 신청해 보시는 게 좋아요. 긴급지원도 소득과 재산을 봐요. 그런데 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지원을 아예 안 해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기준을 넘어도 상황이 심각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참고로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 콜센터예요. 이건 119처럼 밤낮 상관없이 1년 365일 열려 있어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낮이건 밤이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신청하려면 문 여는 시간에만 가야 하는데 이렇게 전화로 신청하면 정말 편하죠. 그래서 129에 전화해서 내선 번호 1번을 누른 다음 상담자분에게 제가 이렇게 힘든데 누가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신청한 것이 돼요. 이렇게 신청하면 129가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서 대상자분의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대상자분 집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보는데요. 이때 대상자분이 긴급지원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면 대상자분이 긴급지원을 신청한 지 72시간 이내에 대상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분이 129에 전화해서 신청한 지 만 3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여러 복지제도를 봤지만 이렇게 신청이 간편하고 빨리 지원되는 것은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야 할 서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신청 절차도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만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긴급지원의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 이 중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너무 아파서 일을 쉬느라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으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픈 게 더 심해져서 입원했다면 의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을 한 분들 중에서 이분은 부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지원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교육비도 지원해주고요. 겨울에 연료비, 아이를 낳을 때 해산비, 긴급 지원을 받은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해줘요. 그럼 얼마를 지원해주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생계비는 1인 가구 48만 8,800원, 2인 가구 82만 6천원, 3인 가구 106만 6천원, 4인 가구 130만 4,900원을 지원해줘요. 작년에 1인 가구에게 47만 4,600원을 지원해줬으니까 14,200원을 더 지원해주는 거예요. 2인 가구는 작년에 80만 2천원을 지원해줬었는데 올해는 82만 6천원을 지원해줘서 2만 4천원을 더 지원해주는 거고요.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이건 검사와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나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간병비나 의료기구 구입비, 재직명료, 보호자 식대 등은 따로 지원되지 않아요. 또 기초수급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 주거비를 신청할 수 없고 대신 긴급 생계비와 긴급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생계지원만 신청할 수 있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체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료비는 건강과 직결되죠. 그래서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중환자실을 이용해야 해서 의료비가 필요하다면 지원해드려요. 또 암 환자 지원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어도 의료비 잔액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차액도 지원해줘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금에서 받은 금액은 차감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이 있다고 해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유의할 것은 태어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분들은 입원했을 때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시겠다고 하면 돼요. 또 만약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려서 집에서 나와야 한다거나 집에 불이 났다거나 재개발 때문에 강제로 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 서비스를 지원해줘요. 참고로 월세가 많이 밀렸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월세가 많이 밀렸는데 밀린 금액이 집 보증금보다 많다거나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통보하는 경우에라만 이게 해당되죠. 주거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별로 다른데요. 대도시에 사는 1, 2인 가구는 한 달에 최대 38만 7,200원, 중소도시에 사는 3, 4인 가구는 42만 2,9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어서 올해부터 대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여러 사회복지제도에서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대상 기준과 혜택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전에 이러한 복지제도를 신청했다 탈락하신 분들은 이번에 다시 신청해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긴급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소득과 재산을 보거든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1인 가구라면 145만 원, 2인 가구라면 244만 원보다 적어야 하죠. 일용직인 분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최근 3개월치 소득을 보고 계산해요. 재산은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에 해당하는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 도외 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도외 군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되고요.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면 돼요. 또 대출금액은 부채라고 봐서 재산에서 빼주고 금융재산에서 의료비, 간병비, 교육비, 주거비처럼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도 차감해준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만약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안 된다면 지자체에서 하는 긴급지원 사업에 신청해보세요. 이건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보다 소득이나 재산을 좀 더 완화해서 보고 있어서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탈락하신 분들이 이용하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긴급지원은 신청한 지 3일 만에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소득과 재산 조사를 3일 만에 다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면 시간이 최소한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분이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해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소득과 재산을 다 알아보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분을 상담해서 위기 상황이 맞고 지원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싶으면 우선 긴급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요. 그러니까 위기 사유는 사전조사, 소득과 재산은 사후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했더니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 싶으면 한 번만 지원하고 끝내요. 그런데 소득과 재산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계세요. 특히 재산이 그러는데요. 실직해서 당장 생활비가 없고 당장 수술비가 없는데 집이나 땅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는 대상자분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는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 기준이 넘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해보세요.
만약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봤는데 대상자분이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이 맞는다면 지원을 연장해 주는데요. 그래서 생계비는 보통 석 달간 지원해 줘요. 그런데 대상자분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도 계속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3개월 내로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죠. 또 하나 유의할 것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한 번 지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3개월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이전에 지원받은 것과 같은 위기 상황 때문에 신청하려고 한다면 2년간은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수급자 동시에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긴급복지 지원 받다가 수급자가 되면 수급비에서 긴급지원을 받은 만큼 수급비가 차감되어 들어온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위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